확인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확인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요, 요번에 글을 읽으면서 방금 다른 원장님들의 글을 참고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재밌는 사실을 정말 발견했는데요. 어, 점점 다른 원장님들이 하시는 거 보고, 아이템 하나 또 해서 넣고, 그거 비슷하게 따라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보일 수가 있었고요. 어, 또 하나는 저희가 원장님들한테 그 참고 포스팅 이렇게 드리잖아요. 참고 포스팅은 그동안 과제를 하셨던 원장님들 중에서 어, 그래도 이 정도 수준으로 써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생각된 그 원장님들의 글을 공유해드린 거거든요. 이 글을 먼저 보시고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몇 주째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원장님들이요, 과제를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좀 퀄리티가 좋으실 것 같긴 해요.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늦게 제출하시면 늦게 제출하실수록 좀 시간에 쫓겨서 글의 완성을 잘 못하신 느낌? 훨씬 더 그거보다 글을 잘 쓰실 수 있는데 원장님들이 시간에 쫓겨서 마감에 쫓겨서 글을 쓰다 보니까 중간쯤 한 70% 정도 쓰고 글을 제출하신 느낌이 들어요. 원장님들도 아이들의 과제 검사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확실히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노력하는지 보이시잖아요. 근데 저도 원장님들의 글을 보면 원장님들이 얼마만큼 고민을 했는지도 어렴풋이 느낄 수 있고, 근데 또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갖고 있는지도 좀 느껴져요. 그게 이제 저도 이제 4기까지 오면서 한 작년도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블로그 교육한 거는 거의 2020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원장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과제 보고 글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봤기 때문에 원장님들 글 보면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일찍부터 스타트를 해주시고, 일찍 고민을 해서 글을 올려주실수록 훨씬 더 완성도 높은 글이 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굳이 너무 뒤에까지 미루지 마시고, 원장님들 빨리빨리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매번 일찍 내시는 원장님들이 일찍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스케줄 잡으실 때요, 좀 과제를 일찍 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원장님들 글쓰기 어렵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기스 원장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양쪽을 다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라이팅 여름 시즌 온라인 영어 프로젝트에도 들어오셔가지고 양쪽으로 글을 쓰고 계셔서 어, 양쪽으로 쓰고 계시기 때문에 더 바쁘신 원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원장님들이 바쁘셔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라이팅보다는 이쪽을 좀 선택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BBC는 원장님들이 아주 그 블로그에 들어가야 될 기본적인 글, 최소한 이 정도 글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글들을 채워넣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콩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매번 준비를 할 때 보면 이전 기수에서 제가 그 시점 무슨 이야기를 했었나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공통의 이야기를 할 때는
원장님들이 그 주에 제출하신 과제들을 쭉 살펴보고 그 중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넣어놓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는요, 원장님들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키워드를 강조를 많이 해드렸더니 키워드는 조금씩 넣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키워드들을 활용하시는 거는 잘 이제 조금씩 되시는 것 같아요. 키워드와 관련해서는 이제 과제에 넣어드릴 거예요. 어떻게 넣어드릴 거냐면 키워드를 이제 내가 노린 그 글을 올릴 때 내가 노린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함께 올리도록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제를 드릴 거고 이제 키워드는 그렇게 점점 나아지고 있으신데요.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학부모 관점에서 좀 글을 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부모 관점에서 쓴다는 거는 코칭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원장님들만 아는 표현 또는 원장님과 본사 직원은 알지만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 그 용어이지만 학부모가 쓰지 않는 용어라면 학부모의 용어로 글을 쓰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학부모가 그 키워드로 검색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학부모가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본사와 원장님들만 쓰는 용어들을 사용하게 되면 글이 딱딱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용어가 뭔지에 대한 궁금증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설명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써야 될 용어들이 있다면 그 용어들은 아주 조곤조곤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학부모들이 글을 읽을 때 뭔가 너무 고민하지 않으면서 그 글에 집중할 원장님이 전달하고 싶은 그 요점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관점에서 표현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뭔가 시선도요, 특히 요번에 그 과정은요, 학부모가 원장님의 학원에 마치 아이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보는 듯이 그런 학부모의 관점에서 따라가 주시는 게 정말 필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학부모가 궁금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여주는 것이 되게 필요했어요. 만약에 동료 원장님들한테 우리 학원은 이렇게 학습을 시켜요.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우리 학원은 이렇게 공부를 시키니까 이걸 알아두세요. 뭔가 매뉴얼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었고 또 동료 원장님들한테 그 우리 학원의 사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학부모들한테 우리 학원의 아이들이 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집에 가니까 안심하세요. 정말 철저하게 학습을 시켜요.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글을 쓰실 때는 학부모의 관점을 좀 고려해 주세요. 학부모의 관점을 고려한다는 건 용어의 사용도 있고 또 어떤 표현할 때 원장님이 쓰시고 싶은 그 표현, 원장님이 전달하고 싶은 그 어떤 형식의 표현보다는 학부모가 그걸 딱 봤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인가, 공감할까, 그거를 통해서 원장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퇴고 과정을 거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글을 보다 보면 그냥 원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꼭 이거는 내가 강조하고 싶어. 난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학부모들은 좀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학부모들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또 좀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표현들로
표현해 주시라, 그 글을 써주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 본 거는 아이들이 등원부터 하원까지 어떻게 학습을 한 과정들을 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방학 기간에만 뭔가 특별한 뭐 특강이라든지 뭐 뭔가 프로세스가 좀 더 부과되는 것이 있거나 시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과정이 끝난 다음 또는 이 과정 과제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것들은 또 별도로 한번 올려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원장님들 글에서는 한두 분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잘 되는 학원들에 꼭 있는 거 뭘까요? 잘 되는 학원들에 꼭 있는 거. 근데 요번 기수 원장님들 그 글을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잘 되는 학원들에 꼭 있는 거 채팅창으로 한번 올려주세요. 저의 마음을 한번 맞춰봐 주세요. 원장님들의 동료 원장님들의 글을 읽으면서 꼭 넣었던 거 뭐가 있을까요? 음, 어려우신가요? 네, 네. 학원들에 꼭 필요한 게 그라운드 룰이에요. 그라운드 룰입니다. 제가 이거 신입 원장 교육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우영 쪽 신입 원장 안 들어가 있지만 학원 쪽 신입 원장 교육의 프로그램에 하나 네, 넣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라운드 룰입니다. 그라운드 룰 볼까요? 원장님 그 아이들하고요. 아이가 학원에 첫 등원할 때 그리고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 또는 방학의 특강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 꼭 하셔야 될 게 뭘까요? 꼭 하셔야 될 게. 원장님들도 새롭게 학원을 하실 때 신입원장 교육 들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 꼭 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우리 학원의 룰이 뭔지.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오리엔테이션 해야 되죠. 그 오리엔테이션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우리 학원의 룰입니다. 룰. 아이가 학원에 딱 왔을 때 꼭 지켜야 될 룰. 그 룰은요,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룰이 있고, 학습에 들어갔을 때의 룰이 있고, 또 아이가 갔을 때의 룰이 있고, 과제를 했을 때, 과제에 대한 룰이 있고,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나오는 거지만, 우리 학원의 룰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초반에 룰에 대해서 서로의 약속이 정해지면, 미리 초반부터 그러한 약속을 하면요, 그 다음에는 그 아이가 뭔가 그 바이올레이션을 했을 때는 나중에 이렇게 해야지 이게 상식이지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학원의 룰이 이렇기 때문에 그 룰에 의해서 네가 잘못했다는 거를 납득시키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룰을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거는 그때그때 구두로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뭔가 표 같은 거, 문서 같은 걸로 만드셔서 딱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거를 아이와 학부모와 소통을 하시고, 정리된 그 문서화된 내용으로요. 그리고 필요하면, 원장님들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학, 교실 입구에다가 하나 딱 붙여놓고요. 또 아이들이 앉는 자리에다가 딱 붙여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라운드 룰을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라운드를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꼭 원장님들이 분명히 있으세요. 다른 동료 원장님들과 서로 이제 고민을 나누면서 하나씩 말씀을 해주시면 아이디어가 보태지니까요. 꼭 그렇게 지켜져야 될 그라운드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라운드를 핸드폰 금지. 네, 좋습니다.
수업 전 물 마시기, 네, 좋아요. 정해진 시간에 듣는 건 좋습니다. 화장실 미리 갔다 오기, 좋죠.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어학기와 책상에 낙서 금지, 네, 그렇죠. 수업 시간에는 학습에 집중. 네, 좋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네, 많이 나왔죠? 자, 학원에 등원을 해서요, 수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가 필요할까요? 수업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거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수업에 방해되는 건 제거하는 과정.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말씀하신 대로, 1. 물은 수업 전에 마신다. 2. 중간중간 화장실 갔다 오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한테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화장실 미리 다녀온다. 그리고 만약 정말 가야 된다면 수업 시간 중에는 화장실 한 번만 간다. 뭐 이런 룰 딱 정해져 있죠. 그리고 또 그 외에 음, 각 원장님들이 좀 편하게 하시는 경우는 자기가 원장님들 요번 그래도 어느 정도 얼핏 돼 있어요. 자기가 자기의 책 교재와 자기의 헤드셋을 스스로 가져가서 펼쳐서 놓고 공부를 한다. 그리고 요번에 봤던 원장님들 중에 이거를 사실 다 대부분 많이 하실 텐데 글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해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뭐냐면 학습기를 매번 소독약 또는 물티슈로 한번 닦고 그렇게 위생을 신경 쓰고 시작을 한다. 이거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룰이죠. 네. 그리고 수업 중간에는 어떠한 프로세스로 하며 클래스 안에서는 선생님에게 질문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한다. 뭐 손을 든다. 선생님 막 소리 지르지 않고 손을 들면 선생님이 간다. 뭐 이런 아이들과의 그런 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룰들을 미리 정해 주시고요. 실제로 이건 정말 원장님들의 팁이었는데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학습에 방해가 되는 거 제거하는 것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아이들이 겨울에 옷을 두껍게 입고 와서 수업에 딱 들어오면 그 교실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잠이 든단 말이에요. 졸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옷은 무조건 그런 두꺼운 옷은 탈의 하고 앉는다. 그리고 책가방은 뒤에 이렇게 의자 뒤로 이렇게 메고 있으면 이게 의자가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아이들 다니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학습에 방해가 되니까 책가방을 이번에 원장님들 중에도 있었어요. 책가방 놓는 자리에 차곡차곡 놓는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이의 신발이 비 오는 날 신발이 젖었고 양말이 젖으면 얘가 축축한 그 느낌 때문에 학습에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아이들의 양말을 미리 준비를 좀 해두셨다가 비가 오는 날에는 젖은 아이들이 있으면 양말을 갈아 신기고 그 다음에는 학부모들한테는 아이가 축축해서 이만저만 해서 양말 갈아 신겼다고 학부모한테 또 생색을 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는구나까지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실제로. 그리고 학습 공간 구성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공간 구성도 하셔서 그런 것들을 오면은 어디에 앉아서 어떻게 해서 학습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약속을 해놓으시면 수업 분위기를 잡는데도 그리고 아이들이 바이올레이션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상담을 하는데도 그리고 학부모와 뭔가 소통을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룰 고민 많이 해서 그라운드를 문서로 정리하시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회원에 가입을 했을 때 먼저 주시고 학부모와 소통하시고 아이들하고 그것들을 익숙해지게 하는 데까지 한 일주일 정도 걸리겠죠. 일주일간 익숙해지게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그런 그라운드를 꼭 한번 오늘 고민해 보시도록, 이거는 블로그와는 조금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 오늘 그 내용, 그 그라운드 룰들이 살짝 드러났어야 되는데 오늘 과제에서는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는 않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한 분씩 보도록 할게요. 자, 양산 원장님 매번 1등이세요. 네. 자, 사진이요. 원장님 딱 어른 시선에 그 딱 눈높이 있잖아요. 거기서 사진을 찍어주시고 뭔가 엄마의 시선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으로 사진이 찍으셨더라고요. 뭔가 사진에 대한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함께 읽으면 좋은 글도 그냥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렇게 단순 링크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뭔가 그 클릭을 유발하도록 클릭을 하세요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주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 아주 잘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사촌초가 아니라 가촌초입니다. 가촌초. 자, 등원에서부터 하원까지 이게 키워드가 아니라 사실은 이쪽이 키워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앞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읽기에도 요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앞으로 당겨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여기 한나 있잖아요. 한나는 병행 표기를 해주세요. 네. 한나라고 읽기도 하고 hen나라고도 읽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 하나라고 읽을 수도 있고 학범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딱 그 정해진 그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못 읽는 학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병행 표기를 해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교재명을 쓰셨는데요. 교재명이 이렇게 쓰셨을 때는 학부모들이 이거는 이 과정을 거쳤던 학부모들은 알아요. 근데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학습하고 있는 아이인지를 좀 더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잘 보시면 이 루키와 이런 건 좀 설명해 주셨어요. 커리큘럼상 1, 2학년 학부모의 루키 과정. 근데 이 주니어 단계는 또 이제 몇 학년일까요? 아니면 1, 2학년에 다 루키와 주니어 단계. 이 문장으로서는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하고 좀 순서가 안 맞다고 느꼈어요. 뭐냐면 출력 체크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출력 체크까지 했어. 근데 요거랑 요거가 나왔어요. 가방 두는 거랑 핸드폰이랑. 그런데 보면 여기 뒤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박스와 교재를 챙겨서 단어와 문장을 읽고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근데 보면은 박스를 가져와서 단어와 문장을 읽는 게 보면 이게 어느 게 먼저 순서인지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이건지 이거 다음에 이걸 얘기하고 싶으신지를 잘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이게 순서도 그렇고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끊고 요거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거 요렇게 설명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봤을 때는 위에 말씀을 해주시고 사진 보여주시고
말해주고 사진 보여주고 이런 어, 형태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 여기서는 또 위에 거 다시 보고 내려오고 또 아래 거 보다가 또 위에 거 봐야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방향을 요렇게 계속 아래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셔야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하면 부모들이 그렇게 잘 안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에 집중하는 데 있어서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글과 사진의 순서는 좀 일정하게 맞춰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권을 활용하시네요. 여권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거 잘 활용하시는 거 좋습니다. 이거 나중에 여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거 다 누적하면은 달러 같은 걸로 변환해서 사실 이게 여권을 기획했던 건 이유는 뭐 마켓데이 이런 거 있잖아요. 할 때 마치 그 공항에 가서 면세점 가는 그런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초국 상고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네, 원장님은요, 이렇게 인용구에 딱 프로세스가 굉장히 잘 보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프로세스가 잘 보이도록 하신 거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글을 읽는데 상당히 좋았고요. 근데 이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바로 요러고를 바로 이렇게 쓰셨거든요.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문장으로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 문장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니까 굳이 이렇게 한 번 더 하실 필요는 없으셨어요. 제가 의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막 진짜 어색할 정도의 의도적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여 쓰는 것을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하신 거는 도입부부터 쓰셨다는 거예요. 도입부에는 반드시 네, 어려우신데요. 사실은 요 문장이 자연스럽게 들어간 문장이에요. 요게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간 문장이 이거예요. 잘 쓰셨는데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왜 그러셨을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네, 이거 아주 잘해주셨어요. 잘해주신 거는 도입부부터 반드시 키워드를 넣는 게 좋은데 도입부에 이렇게 넣으신 거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자, 궁금한 게 있는데 이 4학년 요셉이가 아드님이신가요? 딱 느낌이 아드님 같아서.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 남편분 맞으신가요? 이렇게 사진에 있는 그 초상권을 클레임 걸지 않고 이렇게 사진을 잘 찍어줄 수 있는 친구는 아들 같더라고요. 네, 잘하셨어요. 가장 아들이 잘해주겠죠? 이런 거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도 큼지막하게 그리고 조명 밝은 날 이렇게 잘 찍어주시고 조명 이렇게 밝게 해주고 찍어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잘 보이고요. 잘 해주셨어요. 자, 방일 원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이요, 이렇게 열공하는 사진들은 언제나 학부모들이 좋아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학원만 보내놓으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보내길 잘했구나. 그리고 여기는 면학 분위기가 좋구나.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원장님은 보시면 출력 패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오타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고요. 항상 그 글을 쓰고 나시면 그 오타 하기 위해서 맞춤법 검사를 한 번씩 돌려보시고, 거기서, 물론 거기에 무조건 다 100% 동의하고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원장님께서 추천하는 것 중에서 하시고 원장님이 딱 쓰려고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그렇게 냅두시고 하면서 한 번씩은 맞춤법 검사를 해보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님은요, 이제 일단은 학부모 관점에서 글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집중적으로 검사를 한다. 뭔가 이렇게 한다라는 느낌이었는데요. 이 글의 내용을 보면요. 잘 생각해 보면 검사하는 것보다는 원장님이 그 스마트 패플리 학습 외에도 아이들과 정말 깊이 있게 학습을 한다는 느낌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더 진짜 중요해요. 학부모들이 그냥 학습기가 다 하는 거 아닌가? 그냥 검사만 하는 학원 곳인데 여기 보내야 되나 고민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셨을 때 학부모가 어떻게 느낄까? 학부모들이 분명히 이런 부면들에 대해서 제 질문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부모들한테 좀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표현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넣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원장님도 일정 수준 이상 글 양 채우시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해주세요. 분량도 충분하신 것 같고, 네, 표현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이 학부모 관점 말씀드린 거는 뭔가 순서가요. 학부모 동선과 학부모 시선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보면 원장님이 표현하고 싶은 방식으로 좀 표현하신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뭐 상담하시는 그 패턴대로 쓰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어서, 학부모 시선을 좀 따라가 주시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흥 백옷 원장님. 자, 원장님 정말 동선이 잘 보이는 그런 사진 좋았어요. 체크하는 거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잘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요봉 원장님들은. 근데 아이들별로 함이 있다라는 거, 교재와 이런 것들을 챙길 수 있는 함이 있다라는 거 잘 보여주시고, 아이들 학습하는 거 보여주시고, 원장님의 특징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이들의 학습 프로세스 자기 스스로 체크를 해가면서 내가 오늘 했다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계신 거 아주 잘하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쓰시는 분들이 오늘 한 분 더 계셨는데 다른 원장님들도 한번 이거 활용하시는 거 좋습니다. 자, 이제 원장님 좋아요 버튼이 없었어요. 그래서 좋아요를 누르고 싶었는데 못 눌렀습니다. 좋아요 버튼 열어주시고요. 원장님은 폰트 한 사이즈 정도 좀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원장님 여기 제이크의 등원이잖아요. 근데 여기 요거는 제이크의 소개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요. 요거를 조금 앞으로 어차피 여기서 제이크 따라가겠다고 했으니까 제이크 요거는 요렇게 앞으로 가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그 다음부터 요렇게 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요 원장님 요거 지금 점점이 있고요 점점이 있고 점점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좀 뭔가 원장님의 어떤 감정이나 의식의 흐름이 뭔가 있는데 따라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점점점점 하면요, 뭔가 말 뒤를 흐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점 하나만 찍으시던가 뭔가 그 느낌을 주고 싶으면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면 뭔가
주고 싶으셨던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느낌은 이걸로는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지금 원장님 들어와 계시죠?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1, 2, 3, 4, 5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채팅창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2, 3, 4, 5 이게 뭘까요? 네,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을 읽었다, 5번 읽었다. 아, 오늘 듣고 딕테이션 부분은 5번 읽고, 5번 읽고 암기한다. 네. 원장님, 네, 좋습니다. 원장님, 이거는요, 다른 원장님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려요. 자, 원장님이 잘 하시는 거, 스스로 체크하는 방식. 이렇게, 네. 스스로 체크하는 방식을 이렇게 만드셔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신 거 칭찬해 드립니다. 다른 원장님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저 이거 나중에 써도 되죠? 교육할 때? 네. 홀수에서 문장 한개를 점검한다. 이것도 팁이네요. 1, 2, 3. 네, 그런 팁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팁 공유해 주셔서. 자, 원장님, 이제 서종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서종 원장님. 서종 원장님은요, 어, 잠시만요. 분들을 일식으로 성장합니다. 제가 이 소리가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자, 서종 원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 원장님 보면요. 출석 알람 간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물론 다 가겠죠. 다른 원장님들도. 근데 다른 원장님들은 글로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원장님은 표현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원장님들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학원은 처음 보내는 엄마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학년 엄마들. 그런데 학원을 보냈을 때 애가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할까? 이거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학원은 훌륭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사례를 아마 보여드릴 게 있는데 그 사례를 보시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알 수 있어요. 남들도 다 하지만 원장님만 표현하면 원장님만 한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표현하는 거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표현을 해주세요. 좋습니다. 다른 원장님들도 참고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원장님들 사진에는 볼 수 없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원장님과 아이가 마주보면서 하는 사진. 이거는 도움을 받으셨으니까 찍으실 수 있는 사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찍으실 수 있었던 거는 그날 사진을 찍겠다고 계획을 하셨고 뭔가 스텝을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 사진 한 장 찍기 위한 노력도 원장님 칭찬을 드리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아이들이 원장님과 직접 만났을 사진들을 그냥 말로만 표현하시는 것보다는 실제 이렇게 사진으로 보이니까 훨씬 더 느낌 오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신뢰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사진으로 보여주시는 거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 참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 정말 좋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실제 숫자를 넣어주신 것도 뭔가 신뢰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 넣어주신 거 아이들 학년별로 어느 정도 하시는지 이런 거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원장님 뭔가 바라는 느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모지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뭔가 한 칸 띄었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이거 딱 붙여주시고요. 자, 요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표현을 쓰신 거는 난 오늘 이 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라고 예전에 피드백을 드린 게 있어서 그러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글은요, 동선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선을 따라가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말씀하시는 건 좋지만 순서로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가는 그, 그 오더대로 간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학년별로 프로세스가 지금 이 2학년 교재 보여주고 3학년 교재 보여주셨잖아요. 뭔가 학년별로 프로세스가 다르다면 학년별로 소개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교재를 소개하는 홍보 글이 아니잖아요. 이 글 자체는 그날 하루의 학습 프로세스를 보는 글이잖아요. 이렇게 이 교재인데 하루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를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설명이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교재 설명만 있는 거, 교재 설명을 하는 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설명을 학습을 하루 동안 어떤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라고 하고 이걸 보여주시면 아이들의 학습이 어떻게 학습 루틴이 어떻게 진행되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남항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남항 원장님, 보면 일단은 남항 원장님은 여기에 보시면 뒤에 있어요. 네. 요거 원장님의 이런 교육 철학이 들어간 프로세스. 내가 하루에 아이들의 학습 과정 중에서 이거를 반드시 챙기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원장님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좋았어요. 분명히 내가 이런 과정으로 아이들을 학습시키는 그런 설계를 한 이유에는 이런 아이들의 어떤 성장에는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나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설계를 했다. 이 느낌을 확실하게 주셨어요. 이거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원장님이요. 다른 원장님들에 비해서 뭐를 강조를 하셨냐면 테스트를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총 2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테스트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거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이런 거 칭찬해 드립니다. 이제 남한 원장님 잘 보셨고요. 이제 제주 연동 한라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연동 한라 원장님. 원장님은요, 아이들이 문과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진, 원장님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이들과 뭔가 하는 사진 이런 거,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원장님, 선생님이 수업하는 이런 사진들은 아주 잘 해주셨어요. 뭔가 굉장히 학원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느낌 주게. 근데 조금만 조명을 밝게 해서 사진을 찍어주셨으면 훨씬 더 밝은 느낌을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제 원장님, 제가 지난번 과제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썸네일은 좀 고민을 해주세요.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원장님이 직접 만든 그 이미지는 좋은데요. 이렇게 했을 때 약간 홍보 느낌이 나요. 광고 같은 느낌 확 들어요. 그래서 글 리스트에 봤을 때 광고 같은 느낌을 나면 좀 패스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광고 같은 썸네일보다는 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진들 있잖아요. 실제로 학원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들. 이런 것들이 썸네일로 들어가는 게 학부모들의 클릭을 유발하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썸네일은 좀 고민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 세부 미션이 나왔죠. 원장님, 네, 원장님 학원에서 ALC 수업을 하던 그때가 제주에 가서 하던 그때가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자, 근데 보면 분량을 좀 일정하게 갖고 가셔야 되는데 미션 1은 엄청나게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보시면 미션 2, 3, 4 이렇게 짧게 미션 5, 6, 7 이렇게 해서 분량이 1과 3, 4, 5, 5, 6, 7이 달라요. 그래서 3, 4, 5를 좀 더 설명해 주고 5, 6, 7을 설명해 주고 좀 나눠서 설명해 주고 간단한 문장 한 문장씩이라도 좀 나눠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은 있으셨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미션별로 사진을 한 장씩 넣고 싶은데 그게 안 됐다던가 뭐 이렇게 한 문장으로만 딱딱 하는데 이거를 나눠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은 좀 있으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분량은 좀 일정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미션을 받는 듯한 느낌은 들었는데 2, 3, 4가 2, 3, 4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5, 6, 7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그런 분량을 일정하게 가져가시는 그런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교시 수업, 2교시 수업 굉장히 다양한 것들 그리고 트렌디한 것들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원장님이 굉장히 그 학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고심도 많이 하셨고 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적용하시려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이 짧은 내용이지만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느낄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학부모들도 느끼실 수 있도록 나중에 이거 하나씩 소개하는 글을 적어주시도록 소개하는 글을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학부모 원장님이 그만큼 노력하신 것들이 학부모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광 해빛 원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광 해빛 원장님은요, 보시면요, 문장이 조금 또 다른 원장님들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잘 읽어보면요. 학부모들의 어떤 그 마음을 이해하는 공감으로 시작됐어요. 자, 자녀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하시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하루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뭔가 궁금한 거를 공감해주는 걸로 시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도입해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딱 학부모들이 봤을 때 뭔가 여기서부터 충족이 되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다른 원장님들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딱딱 해드릴게요 라는 느낌이었지만 뭔가 여기 도입부부터 공감을 얻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설명 해주신 거 아주 좋았어요. 그런 내용들 아주 스텝별로 굉장히 이렇게 상세 스텝을 굉장히 잘게 쪼개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학부모들 머릿속에 딱딱딱딱 들어가게 해주신 거 좋았고 사실 다른 원장님들은 이것들을 좀 부각을 안 시키셨는데 자, 윤 선생님 평가 매일매일 평가를 한다. 그래서 매일매일 평가하고 또 평가하고 또 좀 더 이제 기간별 평가하고 이런 느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의 계속 그 실력을 계속 평가한다는 그 느낌을 준 거는 정말 좋으셨어요. 네. 다른 원장님들 앞에 다른 원장님들은
이거를 강조 안 하셨지만 원장님 강조하신 거 아주 좋으셨어요. 자, 그리고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위기에 따른 그 폰트 사이즈 맞춰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였냐면, 자, 복습 1단계. 이렇게만 하셨죠? 근데 이 폰트는 한 16폰트 정도 돼요. 근데 여기 뒤로 가잖아요. 요거는 이제 한 19폰트 정도 되죠. 이렇게 또 이건 크게 해주셨고, 요것도 크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폰트 사이즈 있잖아요. 요거 예스 단계도 작게 해주셨죠? 요거 크게 해주세요. 요거 크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거랑 좀 차별화 두실 것 같으면 요 폰트를 키워주세요. 요 폰트를. 좀 더 커도 돼요. 이 폰트는 좀 더 커도 되니까 요 폰트를 키워주시고 요 폰트를 키워주셔서 뭔가 그 원장님이 이렇게 위계를 만드신 거에 따라서 그 폰트 사이즈는 맞춰주시는 게 뭔가 읽고 머릿속에 들어오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뭔가 한 칸이 띄어져 있죠. 이런 것들은 좀 맞춰주시고요. 중간에 인용구가 하나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여기 지금 학원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좀 의미 단위로 그냥 아주 빠르게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복습으로 끊고, 밀착 지도하는 끊고 학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빠르게 끊어서, PC와 모바일에서 양쪽으로 봐도 줄바꿈이 어색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일광헤비 원장님 계시죠? 일광헤비 원장님이 지금 계신가요? 아, 제가 별도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제가 일광헤비 원장님하고 별도로 물어볼게요. 공간 구성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헤비 원장님, 제가 별도로 여쭤볼게요. 자, 평삼성 원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평삼성 원장님은요, 이렇게 학부모와 소통 보여주신 거 아주 잘해주셨고요. 제가 진짜 토평삼성 원장님은 원장님 소개 글에서도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좀 어렵지만 어렵다고 느끼고 약간 힘들다고 느끼지만 원장님 되게 도전하는 정신이 있으세요. 그리고 도전하고 빨리 부딪혀보고 적용해보고 만약 피드백 받았으면 그거를 반드시 다음번에 적용하시려는 노력이요. 글 안에서 되게 느껴져요.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게, 확 바뀌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내가 정말 꼭 좋아서 막 즐겨서 그렇게 하진 않지만, 내가 힘든 과정인 거 뻔히 알지만, 바로 시작을 해서 적용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 내가 하길 잘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만약에 매번 이제 피드백 드리고 그런 적용하는 게 느껴질 때마다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느낌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요게 아마 요 폰트를 하는데 요게 좀 작게 돼 있잖아요. 요 폰트도 좀 키워주세요. 네, 원장님 보시면 하나 있었는데 전용학습기 수업 잠깐만요. 전용학습기 자 여기 전용학습기 수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전용학습기 수업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전용학습기 수업하면 뭔가 우리 학원의 어떤 학부 본사와 원장님과 어떤 수업 방식을 얘기할 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요게 더 핵심인 거잖아요. 학부모가 봤을 때는 훨씬 더 학부모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쌤 수업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학부모 관점에서는 훨씬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딱 전용학습기.
물론 이제 학습기로 수업을 하고 저녁 학습기를 쓰는 것도 맞죠. 그런데 저녁 학습기 수업을 학부모가 몰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 수업은 그냥 학습기가 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그냥 학습기로만 하는 느낌. 그래서 그런 거 느낌보다는 이 스마트 학습이 왜 필요한지 실제로 원어민 수업 같은 느낌이다. 보통 이렇게 많이 원장님이 표현을 하시잖아요. 원어민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원장님들과 만나서 아이들의 실제로 학습 과정이라든지 코칭이라든지 이런 과정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건 전용학습기 수업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다르게 학부모들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관점을 학부모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뭔가 여기 부각되는 건, 이 검은색이 부각되는 건 맞는데요. 그냥 이거는 굵은 폰트로 해주시면 충분하고요. 이렇게 회색 폰트로 하시면요. 요것만 눈에 들어오는데 나머지는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오히려 좀 주요 포인트 강조하는 건 좋으신데요. 전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색 폰트는 확실히 잘 흐리게 들어와서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폰트는 검은색 폰트로 다 해주시고 부각시킬 거에 볼드체 그리고 뭐 색의 변조 이런 거 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전차시. 여기 보시면요. 전차시 학습이 완벽했다면 이 과정을 건너뛸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들은 실수하지 않으려 집중합니다. 자, 이 느낌 어떠세요? 자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요. 동료 원장님들한테 이런 기능이 있어서 너무 좋아.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어떤 집중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기능 정말 윤 선생 정말 훌륭해요. 이런 느낌 맞아요. 그런데 학부모가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요? 학부모가 봤을 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학부모 관점에서는 오히려 좀 다르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학습이 본문 학습에서 약간 부족한 부면이 있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부족한 부면이 있다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다시 그 부면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아이들이 완전 학습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지잖아요. 이렇게만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 아이는 일찍 끝났어. 그럼 뭔가 다른 걸로 채워주나? 이런 이런 궁금증들이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한테 오히려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프레임을 갖게 해주는 데는 물론 동료 원장님들과의 어떤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과 그 학부모와 장점을 얘기하는 것과는 학부모가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은 또 다른 거예요. 요거는 원장님이 학원의 어떤 수업의 질과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중요한 건 맞는데 학부모들한테 어필하는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들한테는 요거는 다른 방식으로 어필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학습 점검, 밀착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학습 점검, 밀착 관리. 자, 수업은 학습기가 하고 원장님은 점검만 하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 표현만 놓고 보면. 근데 원장님이 이전의 글들을 통해서 봤던 원장님이 어떤 학습한 내용은 굉장히 철저한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원장님이 정말 아이들한테 해주시는 거를 좀 학부모들한테 감소시켜서 전달시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밀착 관리는 우리 동료 원장님들과 본사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좀 표현을 좀 바꾸어 주시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1대1 철저한 학습 관리, 선생님과의 1대1 학습, 아니면 선생님과의 1대1 집중 학습, 이런 식으로 학부모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학부모 관점에서 들었을 때 긍정적인 프레임을 갖게 할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일까? 이거를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료 원장님들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표현과 본사 직원들하고 할 때 표현과 실제로 학부모하고 할 수 있을 때 어필할 수 있는 표현은 좀 달라요. 그 표현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더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은 원장님이 해주시는 거 아이들을 진짜 철저하게 해주시고 실력 향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게 이전 글들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그게 오히려 어필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헬리오 학원 원장님. 헬리오 학원 원장님은요, 제가 딱 글을 보면서 일단 글이 51개가 쌓였잖아요. 원장님은 뭔가 글을 쓰시는데 익숙한 점도 있으시고 또 뭔가 감이 있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지난번 글을 통해서도 그랬지만 좀 그런 센스가 있으시더라고요. 자, 첫 번째 잘하셨던 거 말씀을 드릴게요. 지도 여러 개 삽입해가지고 원장님이 노출하고 싶은 포인트들에 딱딱딱 찍어서 자, 헬리오시티 뭔가 하셨을 때 나타나게. 자, 하나만 볼게요. 자, 헬리오시티 했을 때 블로그 리뷰가 딱 떠요. 그런 데는 뭔가 나타날 때, 이런데 잘 드러날 수 있게, 물론 첫 번째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거 쭉 살펴보다가 찍을 수 있도록, 노출될 수 있도록, 가락조도 함께 볼까요? 이렇게 포인트들 찍은 거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잘 노출이 안 됐네요. 요즘에 블로그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도 이쪽에서 심사 어떤 조건이 맞아야 노출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혹시 글을 너무 많이 수정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거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일단 원장님 이 글이 언제 쓰셨을까요? 한번 볼까요? 아, 12시간 전에 썼잖아요. 일단은 원장님, 이게 반영되는 거 한 일주일 뒤에 한번 보시고, 반영되는지 안 됐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직 반영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이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반영은 한번 다음번에도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원장님, 이런 것들 되게 잘해 주셨어요.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어필할 포인트들 찍는 거 굉장히 잘해 주셨고, 학부모 아이들 좀 학습에 옵션이 있다라는 거 느낌도 잘해 주셨고, 이렇게, 그룹 수업하는 느낌도 굉장히 잘 표현돼서 학부모들이 봤을 때, 어필할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찝어서 보여주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자,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미지 이렇게 제목 이미지에 넣었을 때는요, 이 제목이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좀 봐주세요.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부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쁜 것 같아서 넣으시지만 제목이 가독성 떨어지는 게 하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뭔가 일정한 색에 좀 어두운 색일 때는 하얀색, 아니면 밝은 색일 때는 뭐 검은색, 이런 식으로 그 제목의 색깔 변화를 줘가면서 좀 가독성을 높이는 그 방법들을 쓰셔야 되는데, 현재 이렇게 이미지 넣으신 거는 가독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넣지 마시고요. 만약 넣겠다고 하시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넣으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인스타그램 링크 넣었는데, 네이버는요, 외부 링크 넣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자, 왜 싫어하는지 말씀을 초반에 한번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자, 네이버는요, 뭘로 돈 버는 회사일까요? 네이버는 뭘로 돈을 벌까요? 근데 많이 비율이 떨어지긴 광고예요. 네, 광고. 근데 어떤 광고가 효과를 볼 때는 어떤 광고에서 효과를 보는 걸까요? 네이버가 제가 처음에 조사를 했을 때는 한 70%였어요. 지금 한 2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검색 관련된 비용, 그 매출이 한 70% 이상 매출이었어요. 그러면 검색의 품질을 높여야 되거든요. 검색의 품질을 높인다는 건 검색했을 때 결과가 뭔가 검색한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컨텐츠들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컨텐츠들이 노출된 컨텐츠들이 홍보 컨텐츠면 점점 홍보 컨텐츠들로 채워지게 되면 떠나버리니까 계속 그 홍보 컨텐츠들 제외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질의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면 그 사람들이 계속 글을 올리기 위한 어떤 동기부여가 되려면 뭔가 그 글을 복제하는 사람들, 복제해서 뭔가 수익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걸러내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번 걸러내는 작업들. 그에 더해서 또 뭐가 필요하냐면 네이버 안에서만 놀기를 원해요. 검색해서 뭔가 컨텐츠 들어가서 또 네이버 안에 있는 블로그라든지 또 네이버 검색으로 다시 돌아온다든지 또 네이버 다른 블로그에 글을 간다든지 계속 네이버 안에서만 돌아서 계속 거기에 노출되고 있는 광고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거기서 효과성이 높아져야만 광고주들이 네이버에 광고를 계속 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이버 안에서만 놀기를 원해요. 그런데 유튜브는 나가면 안 돌아오죠. 또 마찬가지로 인스타 가면 요즘에는 인스타 보다가 막 릴스 보다가 안 돌아오죠. 특히나 이 인스타를 이렇게 누르면 또 이제 앱으로 떠올 거 아니에요, 모바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링크들은요, 감점을 먹어요. 노출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글 지수를 낮추게 하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링크는요, 정말 쓰고 싶다면 한 10개 중에 한 번 정도, 글 10개 중에 한 번 정도 쓰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로 항농초 원장님, 네, 볼게요. 구로 항농초 원장님 보면, 여기 보시면요, 직접 체크해 주는 이유, 저학년 아이들 출결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 설명해 주신 건 좋았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집에 가서 얘기해요. 어땠냐 저쨌냐 얘기하다가 출결기 선생님이 해주는데 이제 학부모들은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오해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진짜 안 왔는데 원장님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 분명히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음표가 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예 대놓고 꺼내서 실제로 이렇기 때문에 저학년들 경우에는 해줍니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겠구나. 이거 아주 미리 뭔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잘해주셨습니다. 오해를 방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이제 몇 가지 점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마이너스 표시 들어갔죠?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에는 이제 AO로 들어가지 않나요? 여기만 그냥 AO로 표현을 해주시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표시 빼주세요. 왜냐하면 이 마이너스 표시는요, 검색에서
이 뒤에 있는, 마이너스 뒤에 있는 것들은 이 검색 결과를 빼고 보여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검색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검색할 때 그 기호들을 그렇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색 노출하는데 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빼고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화면 캡처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런 화면 캡처 사진보다는 실제로 이미지, 요거 화면, 이러한 이미지를 뒤에서 찍어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게 유사 문서나 유사 이미지를 피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것만, 요 이미지는요, 아마 요 것들을 쓰는 학원들에서는 이걸 캡처해서 올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 이미지 아주 불편하게 원장님의 의도와는 달리 유사 이미지로 마이너스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 캡처보다는 뒤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부각되게 아주 집중적 포커스 잡아서 찍은 사진들은 좋았습니다. 자, 부산 운산 캠퍼스. 자, 운산 캠퍼스 가기 전에요. 17분이잖아요. 여기서 5분만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17분이니까 22분에 좀 뵙도록 할게요.
네, 자리에 오셨으면 한 번씩 올려주시고요. 네, 일광해병 원장님, 아쉽네요. 제가 궁금한 것도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고 시작을 할게요. 혹시 일광해병 원장님처럼요, 좀 늦게 들어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저한테 미리 톡을 주세요. 좀 뒤에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앞에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순서는요, 원장님들이 과제를 올려주는 순서에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제 그 딸려 있는 그 댓글로 올려주신 거 말고도 중간중간 올려주시기 때문에 그 순서가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순서에 맞춰서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원장님들이 사정상 뒤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앞에 들어오시거나 그렇게 된다면 미리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출게요. 좀 조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충분히 조정 가능하니까 그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일광 해비 원장님. 여기 있다. 일광 해비 원장님.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다른 원장님들 그 구성과는 달리요. 그 공간이요. 책상이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신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그리고 장점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벽을 태워서 책상을 딱 벽면을 딱딱딱 붙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습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독서실처럼 구성을 해놓으셨는데 원장님은 제가 보다 보니까 좀 색달랐던 게 이렇게 오픈형 책상에 이렇게 거치대를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뭐 장점이 있었을까요? 뭐 채팅으로 알려주셔도 돼요. 지금 바로는 어려우실까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별도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운산 원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산 원장님. 원장님은 이렇게 미리 이런 약속 같은 거, 아까 전에 그라운드를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이런 거 약속들 해놓으셨던 거 알려주신 거 아주 잘하셨어요. 그리고 과정별로 이렇게 사진이 순서대로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셨잖아요. 아마 이 사진들은 블로그뿐만 아니라 뭐 인스타나 이런 데도 활용하실 것 같고 학부모들한테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뭔가 상담을 진행하실 때도 이렇게 보내주시기 편리하게 작업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살짝 아셨던 건 뭐였냐면 그런 목적으로 달성하는 데는 좋은데 뭔가 이게 이미지들이 일정한 사이즈로 해놓으셨으면 뭔가 그 SNS라든지 다른 거 할 때 훨씬 더 그 보기가 그리고 작업하기가 훨씬 더 좋았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음, 자,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칩니다. 이게 뭘까요? 받아쓰기를 치고 개념 정리를 치고 문장 쓰기를 칩니다. 뭔가 이게 뭐 시험을 친다는 느낌의 그 칩니다인지 뭔가 어떤 걸 치는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좀 아니면 그 지역에서 쓰는 표현인지 아니면 뭔가 아이들 사이에서 쓰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것만 보고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다양한 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바로는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표현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설명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표현을 바꿔주시던지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좀 일정한 사이즈였으면 원장님이 다양한 데 활용하시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일정한 사이즈를 말씀드린 건 이렇게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원장님한테는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건 아마 여기에 안에 이 베플리 노트에는 과제도 들어가 있었고 아이들의 그 학습의 어떤 트래킹이 이 모두 여기에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6개 썼다, 뭐 5개 썼다, 이런 것들이 누적됨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습량을 보여주는데도 뭔가 소통하는데 또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음 뭐 기회가 될 때 원장님은 이 베풀리 노트, 베풀리 노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그 글을 하나 올리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은계 브리즈힐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실제 이렇게 아이들이 등장한 사진들 다 대부분 요것만 찍으셨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직접 띵띵띵띵 하는 그런 사진, 아이들이 물 마시는 사진, 요런 거는 다른 원장님들에 비해서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느낌이 더 왔습니다. 그리고요, 필기체의 폰트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필기체 포인트는 이렇게 하니까 뭔가 주목도가 높아지죠. 가독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필기체 서체는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겁니다. 잘해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폰트가요. 회색조니까 잘 안 보여요. 그죠? 이것들은 원장님 잘 안 보이니까 검은색으로 좀 다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뭔가 정보 전달을 할 때 막 눈을 이렇게 빠지게 봐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폰트는 검은색을 좀 써주세요. 그리고 3개 요거 요 포인트 이거 좀 부각시켜주면 좋지 않을까요? 분명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그냥 과제를 점검만 한다, 학습을 점검만 한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물론 다른 원장님들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요거를 부각해주면 학부모들이 봤을 때 애들 수업은 그냥 학습기에 맡기고 그냥 점검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보다는 실제로 뭔가 실력을 업시켜주고 정말 우리 아이한테 집중해주고 우리 아이에 대한 맞춤 학습을 해준다는 느낌이 확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강조해서 좀 더 분량을 늘려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 글을 통해서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다. 이 표현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그린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대구 그린 원장님 요 과정별로요. 이렇게 그 영상을 통해서 실제로 진행되는 것들 보여주신 거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보시면 자가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요. 아까 전에 시흥 백월 원장님이셨나요? 거기서 보면은 아이가 직접 날짜를 찍고 가게 하기 때문에 좀 빽빽해 보이는 느낌이라면 요거는 아이가 결석한 날이 눈에 들어오게 하는 약간 이제 그 시스템과 컨셉이 좀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요거는 같이 보이지만 거기다가 학부모 확인란까지 들어가 있어서 학부모까지 소통이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과정들이 잘 보이게 하는 것들은 이것도 좀 눈에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원장님 어저께 굉장히 글을 급하게 쓰셨어요. 확실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에 한번 그 글을 점검하는 과정을 놓치셨어요.
자, 띄어쓰기가 막 여기 대구 그린 여기 조사인데 띄어쓰시고 여기는 공간이 하나 더 늘어난 한 칸이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네, 여기 오늘의 학습을 만납니다. 이렇게 뭐 이런 거 되게 붙여서 여기도 본학습에 대한 이렇게 좀 붙여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띄어쓰기가 좀 필요한 너무 급하게 쓰시고 이제 나중에 한번 검토하는 과정 안 거치시니까 이런 것들 막 급하셔서 막 붙여쓰기 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점검해 주시고요. 아, 네. 제목도 어저께 붙여서 있으셨는데 조금 손을 보신 것 같네요. 아침에. 느낌이 살짝 어저께 봤을 때랑 좀 달라요. 네. 제목에는 2점 안 찍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원장님 좀 급하신 거는 이해를 하는데, 음, 마감 시간 지키시는 거는 아주 좋으셨어요. 근데 좀 시간 여유를 두고 원장님 글 충분히 좋은 글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글 통해서도 짧은 글에도 들어갈 내용도 잘 들어가게 쓰시는 거 보아왔는데, 원장님은 좀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빨리 시작을 하셔서 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하시고 글을 쓰시면 훨씬 더 완성도 높이는 글을 쓰시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과제 제출하신 분들의 피드백은 여기까지고요. 좀 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이버 톡톡. 지난주에 보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네이버 톡톡은요. 네이버 가서 네이버 톡톡 하시면 네이버 파트너 센터라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저는 이제 로그인이 돼 있네요. 여기서 계정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계정을 만드시냐면 원장님이 그 네이버 블로그를 하고 계신 그 네이버 계정으로 네이버 계정은 두 개인가 세 개인가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원장님이 블로그를 하고 있는 계정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시작하기 보이시죠? 시작하기 딱 누르시고요. 여기서 처음에는 이것만 나올 거예요. 새로운 계정 만들기. 저는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여기 만들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누르시고 원장님들 여기서요. 어차피 스마트 플레이스 하고 계시잖아요. 플레이스 연결하시고 뭐 여기에 있는 거 뭐 예약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약 연결하시고 모두 홈페이지 있으면 연결하시고 여기 뭐 연결하시고 그렇게 해서 연결하시고요. 저는 건너뛰겠습니다. 저는 개인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데요.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원장님들 사업자가 있으시잖아요. 이거 해서 대표 정보 하나씩 좀 넣으세요. 사업자 번호 하는데 원장님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사업자 등록증 있잖아요. 사진을 찍어서 JPG 파일로 이미지 파일로 갖고 먼저 만드신 다음에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첨부 요거 클릭 다음 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정 프로필을 입력하게 될 거예요. 저는 없으니까 그냥 건너뛰기 다음. 그래서 프로필 가져오게 하면 이제 저는 그냥 새로 아무거나 새로 작성하면 뭐 새로 작성하기 들어가서 새로운 거 만들고요. 그 다음에 원장님 사진이라든지 이미지 하나 넣고 프로필명 원장님들 블로그명 있잖아요. 블로그에 있는 그 닉네임 있잖아요. 그 닉네임 쓰셔도 되고 여기 간단히 소개 홈페이지
블로그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번호 넣고 주소 넣고 이렇게 진행하시고 사용 신청을 딱 누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원장님들이 신청했는데 왜 안 되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이버에서는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요. 심사하는데 시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뭐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는 잘 몰라요. 근데 한 며칠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용 신청을 누르시고 네이버가 심사하는 기간 동안은 좀 기다리시면 계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네이버에 가셔서요. 블로그에 가시면 여기에 관리 가시면 첫 번째 관리의 기본 설정이 블로그 정보예요. 관리의 기본 설정의 블로그 정보 가시면 제일 아래 이제 이게 나타나요. 저는 이거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이거 하고 확인은 반드시 누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네이버 톡톡 사용 승인이 나고 나면 이게 생겨요. 그러면 오셔서 넣고 하시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글쓰기 들어가면 여기 버튼이 하나 생깁니다. 톡톡 버튼. 톡톡 버튼 그냥 이렇게 누르면 여기 들어가요. 어렵지 않으시죠? 아직 네이버 톡톡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톡톡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웃 관리 말씀을 드릴게요. 원장님들 지금 이웃이 많아지고 또 하다 보면 이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관리에 이웃 관리가 있죠? 서류 이웃 신청이 막 들어올 거예요. 쭉 들어오는데 여기서 원장님들이 너무 진짜 얘는 광고만 한다. 패스. 광고만 한다. 패스 하세요. 그리고 여기 중에서 좀 원장님들이 빼먹지만 않고 원장님들하고 서로 할 수 있는 것 같다. 윤 선생님 원장님이시죠? 네. 윤 선생 아마 BBC 원장님이신 것 같은데 일단 4기 원장님이신 것 같은데 3기로 넣을게요. 4기가 없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고 좀 할만하다 이런 사람들 뭐 하시고 광고하고 너무 주제가 틀리거나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내가 추가한 이유, 나를 추가한 이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내가 추가한 이유에서 그래서 그룹별로 관리를 좀 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걸로 그룹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학원 원장님들도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이제 저는 육아 쪽도 돼 있어서 육아하는 이웃들 돼 있고 이제 마케팅 관련해서 제가 보는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룹별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웃들이 늘어나면 한 번에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그룹을 만드셔서 관리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음, 음? 버튼이 있었는데 네 그룹 여기서 그룹 추가 이웃 그룹에 그룹 추가해서 그룹명을 넣으시고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순서는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 순서는 바꾸실 수가 있고 공개하실 수 있고 비공개하실 수도 있어요. 공개, 공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들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룹 이동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으신 분은 뭐 나는 다른 데로 옮기고 싶어. 그러면 그룹 이동해가지고 뭐 일상으로 옮기겠다. 일상. 하면 이렇게 일상으로 옮겨진 것도 있어요. 그룹을 이렇게 옮기실 수도 자유자재로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그룹에는요 500개 블로그까지 가능해요. 500개.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룹을 만들 때 그냥 뭐 주제가 별로 이렇게 안 돼 있는 데들은 그냥 일상 이렇게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500명이 넘어가는 경우에 이제 잘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 관리도 하실 수 있고요. 이웃 신청을 그럼 다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런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원장님들 신청을 하실 때요. 초반에는 많이 받아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한 뭐 10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려서 받으시고요. 정신이 없거든요. 그때부터는 관리가. 자, 그리고 블로그에 있어서 이제 이건 잘 정리된 글 하나 보여드리면 대표 글을 먼저 설정하시면 좋은데요. 모바일에서요. 모바일에서 대표 글 설정하시면 좋아요. 일단 블로그 모바일 앱을 여시고 거기서 홈 그거 넣고요. 거기에 홈 편집에 들어가시면 인기글과 대표글을 하실 수 있어요. 인기글은 뭐냐면 원장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주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가장 많이 읽혔던 원장님 블로그에 있는 글이 순서대로 노출이 돼요. 그리고 대표글은 원장님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원장님 소개, 원장님 학원 소개, 그 다음에 아이들의 학습 프로세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표글로 선택을 하셔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장님들이 그런 것들을 원장님들이 원하는 순서대로 넣으셔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글을 먼저 보이시게 하실 수 있고요. 인기글을 먼저 놓으실 수도 있는데 이건 선택입니다. 근데 이제 원장님들은 사업적으로 뭔가 이 글은 좀 보이게 하고 싶다, 잘 띄게 하고 싶다 하는 것들이 많으실 테니까 요거든 넣으시고요. 인기글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시면 원장님들이 지난주에 나의 블로그에서 뭐를 관심 있게 보셨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도 좋고 다른 학부모들도 보다가 이 글이 좋은가 보다 느끼고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설정해서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벌써 44분이 되었네요. 좀 일찍 끝나고 싶었는데 원장님들 내용 다 전달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다음 주 과제 말씀드릴게요. 20일이 아니라 27일이죠. 27일입니다. 주제는요, 이제, 주제가 안 들어가 있었구나. 네, 4주차 과제는요, 학습법입니다. 윤선생, 땡땡땡, 학습법입니다. 네, 거기 목적은요, 윤선생 학습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가이드는요, 이건 파닉스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전에 라이팅을 하고 싶으면 라이팅을 하시고요. 아니면 뭐 다른 뭐 스피킹을 하고 싶으면 스피킹을 하셔도 돼요. 일단 이런 식의 구성. 그래서 학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한다. 이런 구성 가이드들이 보시고 원장님이 원하시는 영역에 선택하신 다음에 이거를 참고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참고하실 수 있는 포스팅도 보시고 한 번씩은 꼭 구성 가이드 포스팅 이거 보시고 하시면 과제 하시는데 좀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글 쓰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내용 중에서 정말 이것만큼은 도움이 됐다.
나 이거 반드시 적용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단톡방에 요건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한 번씩 올려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그 보여드렸던 이거 저 홈편집해서 대표글과 인기글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한 번씩 하셔서 그 단톡방에 어떻게 하셨는지 캡처해서 올려주세요. 이것도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원장님들 늦지 않게 과제해 주시고 원장님들의 좋은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쓰실 수 있고요. 원장님들 훌륭한 글 쓰실 수 있는데 너무 몰려서 쓰지만 않으시고 그러면 완성도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쓰시면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